네, 안녕하세요. 우리 1강부터 4강까지 한번 수업을 들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복습한 결과를 항상 합부 모의고사 10문제로 확인을 해볼 겁니다. 계속 수업 시간에 배우고 중요한 거 복습하고 제가 알려준 대로 복습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문제 풀면서 확인을 해봐야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었죠. 자, 해설은 간략하게 정답 위주로 해드릴 건데 혹은 뭐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거 한 번 더 설명해 줄 건데 이건 모든 것을 다 들을 필요는 없고 자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 번호만 콕 집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뭐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당일 복습 열심히 했으면은 이거는 그냥 옵션입니다. 옵션. 자, 1번.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우리 이런 거 배웠었죠. 행정의 본질적인 특징. 자, 행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을 필요는 없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이 국회의 통제를 안 받는다니요. 자,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본질적인 특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문제가 나옵니다. 2번,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본질적인 특징이고, 그러니까 정의 구현, 형평성 구현, 이런 공익과 관련된 가치들을 본질적 가치로 추구하게 되죠. 뭐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 나누는 것은 나중에 배우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대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거버넌스,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그다음에 2번.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유사점과 차이점 나오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제적 성격을 가진다. 유사점이죠. 유사하다 맞고요. 그다음에 4번.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 결정하고자 하는 협동의가 나타난다. 이것도 유사점이죠.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행정만의 특징이다 그러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1번, 4번 유사점입니다. 2번, 3번 차이점이 보이죠. 행정은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경영은 그에 비해 법적 규제가 약하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뒷부분은 그냥 딸려 나오는 건데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니까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대응 능력이나 인력의 충원 과정에서 탄력성이 떨어지겠죠.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니까. 3번, 행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경영은 고객 범위가 좀 한정적이죠? 다른 점 보이죠? 3번, 정치행정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 자, 각각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면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구분 한번 해볼까요? 4개 중에서 혼자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쭉 한번 보세요. 어딨나? 여기. 전통적인 당파 정치에서 분리될 수 없어. 분리시키려는 게 이원론이잖아요. 자, 정치에서 분리시키려는 게 이원론인데 분리될 수 없어. 이론론이죠, 이론론. 네, 이렇게 이원론, 이론론 구분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은 이원론에서 배웠던 중요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죠. 네, 4번. 행정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설명을 고르면 자, 근대 입헌 국가, 시장 실패 거치면서 행정 국가, 정부 실패 거치면서 신행정 국가로 나아갑니다. 자, 시장에 대한 신뢰는 행정의 팽창을 가져온다? 말이 안 되죠. 정부에 대한 신뢰는 행정의 팽창을 가져오겠죠? 기억 틀렸고. 니은. 행정국가 시기에서 행정이 팽창되면서 정부 실패 가능성이 증가했었죠. 니은은 맞고. 그다음에 디귿. 행정 수요가 증가하면 행정이 과부하를 받을 수 있다. 뭐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리을. 자, 다양한 위기 상황은 최소 국가에서 행정 국가의 발전을 자극한다. 이거는 우리 OX 했던 겁니다. 똑같죠? 이 위기 상황은 대공황을 예로 드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최소 국가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기능 증가, 행정 국가. 적절한 것은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5번. 다음 중 진보주의, 보수주의 정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렵지만 보수주의는 시장을 믿는 곳, 진보주의는 시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어렵지만 혼자 따로노는 게 있습니다. 보수주의자의 정의에 공동선, 시민의 미덕 이런 게 들어올 리가 없죠. 보수주의는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행위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시장은 그래서 완벽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공동선, 시민의 미덕은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는 공동체의 가치죠.
이런 걸 위해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진보주의가 강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했던 거죠. 자, 보수주의는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을 가정하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그다음에 진보주의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 이건 정부가 지원해주는 개념이죠. 자, 소극적하고 기회의 평등은 보수주의, 적극적하고 실질적 평등은 진보주의. 진보주의 정부가는 효율성과 공정성, 번영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은 인정합니다. 아예 시장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 자, 과학적 관리론하고 인간관계론 비교인데요. 호손 실험, 메이노, 인간관계론 쪽이 되겠죠? 옳은 걸 골라보래요. 두 개 비교하는 문제는 그냥 역시 또 혼자 따로 노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비공식 집단은 개인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호손 실험의 결론이 되겠고, 과학적 관리론은 가장 능률적인 구조를 공식화시켜서 그대로 따르는 거죠. 2번,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계적 능률성과 경제적 보상. 그다음에 3번, 비공집단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돼. 단점 극복을 위하여 권위주의적 리더십. 조직 구성원이 사회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인간을 부품처럼 보죠? 2, 3, 4번은 전부 다 과학적 관리론이 되겠습니다. 7번. 자, 이거는 제가 사이먼 하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사이먼의 행정이론이라고 했을 때 행태론인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행태론, 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자, 1번은 낚시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이먼은 행정은 의사결정 과정을 핵심으로 한다라고 인정해요. 그래서 그냥 이원론이 아니라 새 이원론이라고 제가 강조했었죠. 자, 2번. 행정은 과학적, 계량적 연구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렸죠. 과학적, 계량적 연구를 통해서 어떤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 해결은 후기 행태주의 쪽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원리주의 접근 비판했다. 챙겨두시고 논리적 실증주의에 따라 엄밀한 증명을 해야 된다. 이 엄밀한 증명, 가치를 분리시켜버리고 사실만 연구합니다. 사실만 증명이 가능하죠. 8번, 이번에는 후기 행태주의입니다. 행태주의가 아니라 후기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 기술성 강조하죠.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에서는 가치 평가적인 연구가 맞죠? 가치 중립적은 틀렸습니다. 정답 1번 쉽게 나오죠? 가치 중립적은 행태론, 가치 평가적은 후기 행태론. 이거 바뀌어서 나오는 패턴 잘 대비해 두시고. 후기 행태론은 이런 1960년대에 각종 사회 문제를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급박한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가치 평가는 필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형평성, 신행정학, 정책 지향적 이런 단어들도 후기 행태론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챙겨두시고요. 9번, 현상학 자체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만 행태론과 비교되는 포인트는 잡을 수 있죠. 표출, 눈에 보이는 행위냐 아니면 그 안에 의도이냐 이쪽이 현상학. 논리실증주의 행태론, 반실증주의 현상학. 과학적 방법 행태론, 해석학적 현상학. 그다음에 수동적 원자적 행태론, 능동적 사회적 현상학. 유일 최선의 방법 행태론, 인간 행위에 의미를 부여한다 현상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행태론하고 비교되는 포인트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해시켜준 정도만 딱 챙겨두시면 됩니다. 마지막 생태론. 행태론하고 또 전혀 다르죠. 생태론은 환경을 독립변수 삼아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환경 독립변수, 행정 종속변수. 그래서 행정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서구 행정제도가 후진국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환경이 다르다. 환경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죠? 자, 환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분석 수준은 개인 아니고요. 1번에 개인 아니고 미시적 차원 아니라 거시적이고요. 1번 선지도 우리 같이 연습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프 모의고사 해설은 간략하게 내가 수업 들었던 거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풀어보고 그다음 해설 자기가 궁금한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정규 강의 이제 이론 부분 배우고 있었죠? 그거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